8대 0이냐 아니면 뭐 5대 3이냐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찌라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운명이 이제 21시간 뒤면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그 전에 헌법재판소에 어젯밤부터 뜬 선고 예고 전광판부터 보시겠습니다. 저기 보면 최 변호사님 사건 번호 2016 헌나 대통령 탄핵 이렇게 돼 있는데 2016 헌나 뜻을 좀 풀어주세요. 그렇습니다. 2016은 다 아시다시피 2016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헌이라고 그 사건 번호를 하고 뒤에는 가나다가 하는데요. 헌가가 위헌법률 심판, 그리고 헌나가 탄핵, 그리고 헌다가 정당 해산 이렇게 쭉 나가는데 헌나는 대통령이든 고위공무원이든 탄핵 사건에 대해서는 헌나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그 탄핵 사건이 2004년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2004 헌나 이렇게 1이 했던 것이고 이번에 두 번째 사건이 2016 헌나 이 탄핵 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민 원장님 지금 현재 헌재 앞에 경찰 버스로 꽉꽉 막혀 있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태극기 집회 쪽에서 상당히 좀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또 뭐 촛불 집회 쪽, 퇴진행동 쪽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보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태극기 쪽, 이쪽 계신 분들이 이정미 재판관 소장 권한 대행까지 뭐 자택에까지도 이제 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되고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상당히 뭐랄까 전운이 감돌긴 한데 양측이 대결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각자 자기 진영에서의 어떤 극도로 감정을 가누지 못하고 극도로 스스로를 해치는 이런 행동과 그다음에 또 각 진영에서 경비경찰을 하는 서 있는 경찰들에게 경찰과 충돌하는 이런 두 가지 장면이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내일까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 제동 헌법재판소 앞에 언제 저렇게 경찰 3만 명이 모이겠습니까? 그만큼 내일 상황이 엄중한데 최 변호사님 아까 2016 헌날의 뜻을 풀어주셨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전광판에 일반 방청을 허락한다는 내용도 있어요. 이게 헌법재판소에서도 일반 방청을 허락하는 겁니까? 사실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카카오톡에 봤더니만 제 지인이 본인이 신청을 했다고 하면서 신청서를 하나 보내왔는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가 112자리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에 있는 것 중에 아마 신청하고 선착순으로 지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저 방청권 교부 안내가 선착순 인터넷 접수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접수하고 내일 선착순으로 하는데 아마 내일 가면 자리 없겠죠. 아마 오늘 밤부터 밤새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요. 그만큼 세계의 재판, 역사적 재판이 있는 그런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요. 저 역사적 현장을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누가 일지 모르겠지만 그 목소리를 직접 그 안에서 듣는 것도 뭐 여러 가지 나라로서는 불행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기각이 되든 인정이 되든. 그렇죠. 법률가 한 분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세계 최초라는 거죠. 이렇게 브라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타결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 대통령제 원조라고 해서 미국에서도 사실은 그 탄핵에 의해서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당히 곤란한 비극적인 우리의 현대사로 기록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을 앞두고 양측이 너무나 비장을 하고 하는데 탄핵이 또 기각이 돼도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지금은 아무튼 차분히 기다려야 되는데 상당히 그러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젯밤부터 급속도로 이제 오늘 이제 하루 앞둔 이제 11시에 내일 탄핵 심판이 되는데 그거에 앞서서 지금 찌라시들 저렇게 난무하고 있어요. 보니까 뭐 8대0, 6대2, 5대3 무슨 뭐 축구 스코어, 야구 게임 경기 결과도 아니고 저 김성환 평론가님. 저 받아보셨잖아요. 저 받아봤어요. 제 아는 지인분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3월 13일 이후로 선고일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뭐 재판관 2명이 확실히 반대하고 있고 다른 재판관 1명도 뭐 고민 중이다. 뭐 이런 내용을 저한테 보내줬던데요. 결국은 다 틀렸죠. 그리고 또 앞으로 틀릴 것 같습니다. 재판관들이 뭐 철저히 비밀을 붙인 상태에서 지금 평의 판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어느 누구도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뭐 그거 저한테 보내주신 분한테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꼭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예, 이 박사님 근데 아무래도 찌라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다들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찌라시들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요, 증권가에서 이게 주로 많이 유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라시 정보를 보게 되면 상당히 작전성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역정보를 흘리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뭐 박지만 회장이 있는 이지 같은 경우에 주식이 막 오르고 있는데 그게 기각 결정이 날 거기 때문에 오른다. 뭐 이런 소문도 막 함께 돌고 있고, 지금 아마 오늘 주식시장에서 이런 참 출처를 알기 힘든 이런 지라시 정보를 토대로 해서 주가가 많이 출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참고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지라시 정보는 기본적으로 증권가 쪽에서 많이 나오고 그 중에는 상당수 작전 세력이 개입된 정보도 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 찌라시를 우리 언론이니까 팩트 체크를 하면 네. 아직 재판관들이 본인의 속내를 드러낸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제 탄핵 심판 전에 또 평의에서 그때 얘기하기 때문에 저 찌라시는 아예 안 맞다 봐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나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말씀하신 대로 아전인수격으로 각 진영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아마 5대 3은 오늘 아까 봤더니만 오늘 출근하시는 분이 지상으로 출근했는 분이 5명, 지하 주차하는 분이 3명, 거의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직까지는 정말 두고 봐야 되고, 다만 각 진영에서는 자기들의 바람을 해서 그런 8대 0이다 아니면 5대 3이다 그런 것은 결국 본인들의 바람을 하는데, 지금으로선 촛불이건 태극기건 기다리는 지혜가 맞아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8대0, 5대3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지금 시점에서 제일 궁금한 건 당연히 이제 기각 또는 인용 여부겠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내부 분위기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을 만한 분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범계 국회 탄핵소추위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네, 반갑습니다. 예. 떨리십니까? 뭐 떨린다기보다도 뭐 간밤에 잠을 잘 못 이뤘는데, 예. 아무래도 엄중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가 뭐 목전 앞에 두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긴장되죠. 네. 예, 지금 뭐 저희가 지라시 얘기도 좀 했는데 뭐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의원님께서는 뭐 인용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그동안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소위 형사재판에서의 증거 법칙들을 배제하고 예. 헌법재판소의 나름의 기준과 원칙하에 증거 법칙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채택된 증거들, 또 대통령 측이 요구했던 증인 또는 증거들에 대한 배제 기준들을 종합을 해보면 예. 헌법재판관 8분 사이에 증거 법칙에 대한 완전한 동의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그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법조에서 오랫동안 계속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배척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탄탄하게 6명의 법정 의견이 도출될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 종결을 했고 선고기일을 잡았다라고 보는 것이 제 관측인데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내일 탄핵 심판하는 이유도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인용으로 쏠렸기 때문에 내일 하는 거다. 이렇게 박 의원님은 보시는 거군요. 법정 의견 6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지 않으면 선고를 잡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저는. 그럼 그 법정 의견 6명이 기각 쪽의 6명이라면 예. 그동안의 헌재가 8분의 재판관이 적용해왔던 여러 가지 증거 법칙들, 기준들, 그리고 대통령 측의 무리한 주장들을 배척해낸 사정들,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 기각 쪽의 6명이라기보다는 탄핵 인용 쪽의 6명의 법정 의견이 성립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최소한 6명이다. 그리고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요. 예, 조심스럽게 만약에 간다면 이 선고의 정당성 차원에서라도 그 법정 의견에 서 계시는 재판관들이 혹시 아직까지 내심을 표현하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예. 그분들에 대한 설득의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조심스럽게 예. 하긴 합니다. 예. 네, 그런데 조심스럽습니다. 예. 예, 그런데 선고 직전에 바로 판결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다 보면 내일까지 일단 정확한 그 마음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하는 재판이니까 다소 그 점이
불안하고 염려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과거에 그런 사례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만 예. 그렇기 때문에 최종 평결, 즉 주문을 가지고 재판관들이 투표를 하는 그러한 절차가 아직 남아 있어요. 내일 아침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그때까지는 사람 마음은 어찌 될 수는 알지는 못합니다. 네. 지금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특별히 이제 내일 지켜보는 것 말고는 하는 일은 딱히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켜보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은 없습니다. 내일 11시 생중계 될 텐데 의원님 어디 계실 예정이신가요? 당연히 법정에 있을 겁니다. 예. 법정에서 뭐 16번, 10번 넘게 헌법재판소제 탄핵변론을 보셨기 17 때문에 번이죠. 그렇죠. 네. 하나 더 여쭤보면 네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전에 자진 사퇴할 것이다. 그게 오늘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보도들도 있거든요. 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대통령 측이 법리 검토를 만약에 선거 전 하약 카드를 썼을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다시 평의를 열어서 탄핵 결정 선고를 할지 말지에 대한 대통령 측의 법리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예.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탄핵이 기정사실화되는 경우 탄핵 선고를 받는 것보다는 그 전에 하야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연금 등의 그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가 결론 종결 이후에 대통령의 사임 카드를 받아들여서 각하를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예. 결국 결론적으로는 대통령의 하야 카드는 없다. 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로 탄핵 소추위원이시기도 하면서 국회의원이시기도 한데 네네. 탄핵 여부에 따라서 이제 국민 통합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네. 혹시 이 점에 대해서 따로 생각하신 부분은 있으신가요? 굉장히 지금 분열이 극에 치닫고 있잖아요. 네, 국민 여러분들이 그동안 마음 졸이고 염원했던 부분들이 이제 내일로 다가오는데요. 분열되었던 상처는 치유하는 노력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도 못 주무셨다니까 오늘은 좀 잘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잠을 못 자죠. 국회 탄핵소추위원회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보니까 최 변호사님, 뭐 박범계 의원도 뭐 법조인 출신이긴 합니다만 6명 정도는 최소한 인용으로 돌아선 것 같다고 이제 내부 분위기를 전하네요. 조심스럽긴 해도. 어떻게 아셨는지 저 근데 그거 결국 아무도 모르죠. 다만 우리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간접적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이와 같은 박범계 의원의 유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봤을 때에 뭐 8차례인가 평의를 했었는데 한 2시간 정도 사실 치열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5시간, 6시간 하는 평의도 있는데 비교적 원만하게 2시간 정도로 계속해왔던 그런 것에 있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 가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에서 있는 것 같은데 예. 최종적으로는 그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것이냐 한마디로 가치 판단에 있어서 상당 부분 어떤 식으로 결과를 낳는지는 사실 아직까지 서로들도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서로 평의를 할 때 그때의 어떤 진실의 순간을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뭐 저 또한 예측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 시각 안국역이네요. 그러니까 제동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잖아요. 헌법재판소 청와대 방면 들어가는 길목에 오늘도 역시 태극기 집회 물결이 좀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이제 헌법재판소 바로 앞에서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해 듣기로는 그 헌법재판소 안에서 시위가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밖에서 일단 안국역 앞에서 좀 약간의 전운이 감도는 것 같습니다. 미정사님 뭐 박범계 의원 말에 의원 말씀에 덧붙일 거 있으십니까? 아니, 근데 6대2라고 막 6명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국민 여론에 이제 저런 게 또 이제 불신을 낳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정말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아, 예. 그리고 이제 설사 이제 어떤 결론의 일정 기범에 도달돼서 하더라도 그것이 꼭 6명이 됐다기보다는 어찌됐건 간에 3월 13일 이전에 하자라고 하는데 뭐 주말 끼고 당일날 퇴임식 있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래도 일단 3월 10일로 그냥 합의를 봤다. 그러니까
판결은 물론이고 평의도 뭐 최종적으로 하기 전에 일단 날짜부터 이렇게 봤다는 데는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안에서 무슨 6명 정도가 의견이 모아졌다 하는 부분은 좀 더 섣부른 그 추론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고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는 다른 들은 그 관련자들부터 일테면은 소집된 얘기도 드릴 수 있지만은 방송이기 때문에 참 못 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탄핵 되게 여부를- 궁금한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탄핵 여부를 선고할 만큼 재판관들의 각자 마음이 어느 정도 섰다. 딱 요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죠. 가지고 더 만약에 해석을 해버리면 그렇죠. 그걸 굉장히 곤란한 그 정도만 해야 6대 2네 이런 얘기 해버리면은 이거는 결국 재판부의 암묵적인 특히 정치인이 그와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간접적 압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정말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나름대로 예측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숫자를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점이 없지 않나 알겠죠. 싶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이제 내일 정도의 중지가 보여졌다는 건 인용으로 봐도 된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으로 한번 그렇게 정리를 네, 좀 그렇습니다. 해볼게요. 이종우 박사님. 네. 그런데 뭐 아까 잠깐 이제 증권가 정보지 얘기도 했지만 이정미 재판관 얘기가 또 나오는데 남편이 통진당원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글쎄요, 이게 어떤 분이 그런 사실 근거가 없는 정보를 이렇게 유포시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정미와 이정희를 좀 약간 혼돈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정미 재판관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의 그 남편이 통합진보당 당원일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당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고요. 자, 이정미 재판관이 뭐 진보 성향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미 재판관 지난번 그 통합진보당 해산 그 심판할 때 이게 주심 재판관이기도 했고요. 예. 뭐 그 당시에도 이 정당 해산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내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남편이 정말 통합진보당 그 당원이고 정말 본인도 거기 상당히 동조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절대로 통진당 해산 결정에 찬성표를 안 던졌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가짜 뉴스인 것으로 지금 밝혀진 그런 그 상황입니다. 예, 지금 아무래도 권한대행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집중포화를 받는 것 같은데 이번 심판 탄핵 심판이 끝나고도 좀 보호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재판관들이 전부 다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여튼 당분간은 좀 신변 보호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의 정서나 감정이라는 게 어떤 이성이나 논리보다 좀 앞서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감정이 이렇게 막 격해졌을 때에는 그게 꼭 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탄핵 선고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지금 많은 분들이 거꾸로 이제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도 상처를 받을 거고 만약에 또 기각이 돼버리면은 박 대통령이 해야 된다, 파면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또 마음의 상처를 입을 거고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욱하는 마음에 또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신변 보호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계속 영상에 보여드렸다시피 이정미 재판관 옆으로는 이제 경호원들이 이제 밀착 경호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 이런 찌라시들이 도는 배경에는 자신들의 바람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핵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 반영돼 있겠죠. 오늘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뭉치면 살고 분열하면 모두가 망합니다. 만약 헌재 판결 이후에도 혁명이라든지 아스팔트 피바다는 섬뜩한 용어를 쓰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분열시키는 지도자나 사람들이 있다면 마땅히 지탄을 받아야 하고 대한민국 파탄 세력, 대한민국 헌정 파괴 세력으로서 엄벌되어야 합니다. 이게 뭐 지도자들은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인데 뭐 이거를 좀 얘기해 볼게요. 이제 1시간 뒤면은 또 이제 평의가 열리는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결 선고 일자가 정해졌다라는 것은 각각 그 8명의 재판관님들의 마음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완전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을 뿐인 것이죠. 이 판결 절차는 기본적으로 사실 인정 절차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 절차로 나뉘는 것이죠. 지금까지 심리 종결을 했다는 것은 사실 인정 절차를 사실상 끝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사실 인정 절차를 통해서 본인의 심증이 어느 정도 형성됐는데 그것이 100%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결국 한 97, 8% 있는데 오늘 내용이 서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만장일치라라고 그게 인용이건 기각이건 만장일치로 된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것도 오늘 결정될 수가 있겠지만 그 가능성보다는 현실적으로 지난번 그 2014년에 있었던 통진당의 해상 결정 때처럼 예. 선거일 아침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최종적인 평론은 거기에서 이제 그 몇 대 몇으로 가린 다음에 바로 선거할 가능성 그것이 가장 높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그와 같은 어떤 결정이 하는데 그것이 오늘 밤에라도 누설되면은 그거는 헌법재판소의 신뢰성에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로서는 사실 얘기한 것이 최종적인 그 사이에 했던 얘기를 정리하는 차원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 크지 않을까 최 싶습니다. 변호사님께 하나 더 여쭤보면 아까 뭐 민영선 원장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탄핵 사건의 이제 심판 선고기를 진행한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주심 재판관인 강인원 재판관이나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정미 재판관이 낭독하고 선고하는 것이 맞죠. 그게 재판장이죠. 그런데 이정미 재판관님이 평의를 거쳐서 제일 마지막에 의견을 내는데 공교롭게도 이정미 재판관님이 소수 의견을 냈다. 그렇게 되면은 다수 의견 중에 선임이 선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선고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향이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뭐 단순히 성향을 떠나서 최종적인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만약에 이정미 재판관님이 선고를 한다고 하면은 이정미 재판관님이 다수 의견에 섰다는 것이고 다른 분이 선고를 한다고 하면은 결국 이정미 재판관님은 소수 의견에 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것도 하나의 내일 11시 관전 포인트가 될 건 분명해 보이는데 폭풍 전야입니다. 탄핵을 앞두고 여러 정치권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라고 하는 선언만 한다라고 하면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탄핵 찬성파 의원들도 용기를 내야 합니다. 네, 뭐 박 대통령 오늘이라도 어떤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까지도 보면은 상당히 적다. 그리고 정말 오늘 어떤 입장을 내놓으신다고 하면은 이건 또 다른 메가톤급 뉴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진 사퇴를 포함한 아니면은 그 승복의 메시지, 사전 승복의 메시지를 이렇게 낸다는 것이.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도 사전에 오늘 차라리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든지 간에 나부터 승복하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최후의 진술 변론에서 썼던 마지막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모든 걸 다 생각해서 국민 통합에 의해서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어떤 그 승복의 메시지를 오늘 해주셨으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럴 분위기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기각이든 인용이든 헌재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 존중하겠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각이든 인용이든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국민 통합에 앞장서서 그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을 결론이 나오기 전에 오늘 해주시면 아주 좋고 이제 내일 어떤 결론이 나오면은 내일 또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부터 포함해서 문재인 전 대표라든지 아무튼 유력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만은 오늘이 참 그런 어찌 보면 좋은 그 기회 날일 수도 있는데 참 아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저 승복 얘기 말고 김성환 평론가님. 네. 내일 탄핵 심판 전에 하야 발언하지 말라라는 경고까지 했어요. 민주당은. 뭐 지금 이제 서로 간의 바람들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오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승복하겠다, 뭐 그 탄핵 결과에 대해서 그런 발표를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예. 지금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마지막 변수라는 게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이 변수 때문에 혹시 또 다른 어떤 지형이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나 정서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작은 돌 하나 같이 이렇게 톡 튀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변수라도 나오면 전국이 이제 흔들리는 것을 좀 우려하고 있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다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뭐 국민들은 사실은 뭐 감정을 잘 추스르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 탄핵 찬성하고 반대로 많이 나눠져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 했으니까. 근데 이럴 때는 정치권이 좀 나서서 뭐 탄핵 결과,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이런 이제 선언도 좀 하고 또 국민 여론도 좀 맞아요. 다독이고 이렇게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아니, 저희가 그런- 정치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박사님 실제로 자유한국당에서는 탄핵 결과를 놓고 어떤 대응 시나리오도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탄핵이 혹시 이제 그 인용 결정이 나면 뭐 다 이렇게 그 석고대죄하는 그런 이벤트까지 준비 중이라 그러죠. 이제 한쪽에서는 석고대죄를 준비하지만 혹시 이제 기각될 경우에는 이제 그 반대로 또 굉장히 또 기세등등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정당의 현실인 동시에 굉장히 좀 국민들을 좀 참담하게 만드는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야의 지금 핵심 지금 그 지도자들까지 정말로 그 좀 성숙됐다면, 그러니까 일종의 냉각기를 선언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재 심판을 앞두고 한 일주일 정도 전부터 헌재 심판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는 승복할 것이고 우리 국민 여러분 다 차분하게 기다립시다. 뭐 집회 헌재 앞에 가서 소란스럽게 열고 그런 거 좀 유치한 행동이니까 좀 자제합시다라고 하고 그걸 합의문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발표도 좀 하고 대통령도 그런 거 앞장서고 야당의 특히 핵심 리더들도 그렇게 좀 나서주고 그래야 될 분들이 한 명도 그렇게 나선 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계속 싸움을 조장하는 쪽으로만 해왔잖아요. 자유한국당도 어쨌습니까? 계속 친박 의원들이 그 집회에 현장에 나가서 선동하고 그러다가 이제 와서 이제 인용 결정이 나면 석고대죄를 하겠다고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친박 엊그저께까지 그 집회에 나갔던 분들이 갑자기 무릎 꿇고 절을 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예. 이런 식의 그 정치쇼, 그리고 어떻게든 뭐 어떻게 선거에 좀 이겨보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속 좁은 생각, 그런 단견들, 그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막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좀 요인이다. 여전히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